명태균 씨는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이 미공표 여론조사 수치를 주로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명 씨가 2년 전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표 조사에 대해서도 조작을 요구하는 듯한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적어도 7% 앞서야 한다고 수치까지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2일 명태균 씨는 이준석 당시 대표가 김영선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네.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는. 명 씨는 이 통화 하루 뒤 공표용 조사를 의뢰하라고 강혜경 씨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업체 P&R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10% 앞서면은 네. 그냥 경선 없이 한다고. 네. 그래서 최소한 7%는 앞서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은 P&R 측은 곤란하다고 답했던 걸로 보이지만 지금 40대에서는 김주수가 앞선다 하더라고요. 네. 공표는. 네, 공표에서 40대가 앞서기 때문에 10%까지 차이가 안 날 거로 보이는데 일단 더 돌려봐야 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만들라 해. 명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경선은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네, 본선으로 그냥 바로 해갖고 네. 안 그래 말씀드렸어요. 청와대 일합시다 하게.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조사 지역을 잘못 설정해 공표되지 못했습니다. 용지동이 이창구로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용지동이 지금 현재 성산구라고 하거든요. 이 공표 못하면 뭐 아무 소용도 없잖아. 예? 그래도 결과를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거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냥 그 공평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비공표 그 아예 이야기를 쓰지 마. 알겠습니다. 내가 이 네네. 대표한테 내가 보내줄게. P&R 서모 대표는 7%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맞출 수도 없고 해주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7개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하혜빈 기자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실을 오갑니다. 창원지검은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조직국과 기획조정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 씨 녹취에 등장하는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7개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등을 요청한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 영장에는 7개 공천에 관해서 보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 핵심은 여전히 명태균, 김영선에 대해서 잡혀 있는 것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이자 명태균 씨 주 활동 지역이었던 경남 창원 의창을 비롯해 포항과 경남 등이 대상입니다. 명 씨는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걸 도와주고 그 대가로 총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장 선거와 관련해선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였을 때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제출 형식으로 검찰의 자료 요구에 협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영장의 범위 내에서 우리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 활동의 이걸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오후 압수수색 재개 시간이 사전에 당 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라는 장소의 특성상 국회의장 동의 등 필요 절차가 진행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예상 시간을 알린 거란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수도권은 그야말로 눈폭탄을 맞으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공사장 보행자 통로가 무너지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고 경기도에선 눈을 치우던 노인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아파트 공사 현장 옆 보행자 통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통로 천장이 쌓인 눈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무너진 것은 기둥이 넘어가면서? 기둥이 넘어가면서? 기둥이 넘어가면서. 그쪽보다 오픈된 구간이었죠? 중간중간 이제 저희 난간을 쳐놔가지고 대피가. 무너진 건축 자재에 지나가던 행인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의식은 돌아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심하게 휘었습니다. 대설경보가 내린 경기도 양평에선 차고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이 차고지 아래에서 눈을 치우던 80대 노인이 지붕에 깔려 숨졌습니다. 그 지붕 꼭대기에 차고지 위에 눈을 긁어 내리다가 그 차고가 사람 쪽으로 넘어와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하남에선 폭소를 뚫고 달리던 25톤 트럭이 미끄러져 도로 옆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오전 6시쯤엔 남양주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1톤 트럭과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근길과 겹치면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마을버스가 미끄러져 차량 2대와 도로시설물 등과 연이어 충돌했습니다. 승객은 없었고 운전자는 순찰 중이던 경찰이 구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2단계 수준인 경계로 올렸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네,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가 33년 만에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할 13곳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들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 분담금과 이주 문제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0년 넘은 분당 양지마을 금호 한양입니다. 이 일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타자가 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낙후돼서 그런 점이 좀 불편했죠. 기대감이 크죠.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분당에선 모두 3개 구역 1,900여 가구가 첫 재건축 대상이 됐습니다. 일산과 평촌 등 나머지 1기 신도시까지 합하면 모두 3만 5천여 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주민 동의율을 비롯해 공공에 기여하는 비율, 건물을 오래 쓸 거라는 인증 등 가점이 당락을 좌우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번 재건축이 여러 단지가 참여하는 형태인데다 약속한 공공기여를 지키려다 보면 재건축 과정에서 분담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이 발생하다 보면은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막연하게 동의를 한 상황이지만 그런 사업 진행에 따라서 이 주민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나 아직 마땅한 이주 대책이 없는 점도 우려됩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6년엔 이주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꺼번에 전월세 수요가 몰리며 주변 가격이 들썩일 수 있습니다. 애들은 학군 문제도 그렇고 아직 그 직장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귀찮은 문제죠. 아무래도 전월세 오르겠죠. 사람들이 이사하고 뭐 이런 게 많으면. 재건축 호재에 이미 가격이 들썩거리는 곳도 있습니다. 한 2-3달 사이에 한 2-3억쯤 쭉 오르다가 지금은 이제 최고가로 많이들 내놓으시고 거래는 좀 안 되는 편이에요. 1기 신도시 내 양극화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매년 2-3만 가구씩 추가 재건축 대상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대형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 그룹의 손준 회장이 고등학생을 상대로 특강을 했는데 여기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보다 출산이 더 중요하다면서 여학생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제자를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최근 손준 회장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급변하는 시대와 미래 교육의 바른 길이었지만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우리 여학생들은 한번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라요. 손 회장은 10대가 출산을 하면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입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대 과외를 맡았던 한 여학생과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가로 세로 비슷하고 얼굴에 여드름이 잔뜩 나 있고 공부는 반에서 20등 정도 하고 딱 보는 순간 공부 외에는 어떤 것도 얘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아. 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너 이렇게 딱 살면 내 눈에 네 인생이 보다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는 놀이개가 되면 화대라도 받는데 이거는 거꾸로 돈까지 갖다 바치니까 네 인생이 이렇게 보여. 당시 현장에는 고1, 2학년 학생과 교사 등
약 550명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쏟아냈습니다. 손 회장 측은 저출산에 대한 미래 세대의 의식 변화와 공부를 통해 미래를 바꾼 일화를 얘기하는 과정이었다며 의도와 달리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낀 표현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의 대응도 논란이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메가스터디가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며 강연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우려해서 전달한 것이라며 피해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